늘감동 가족 여러분, 홍진경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예능 여왕, 홈쇼핑 김치, 웃긴 언니 이런 게 떠오르실 거예요. 맞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홍진경,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진짜 홍진경의 이야기는 훨씬 더 깊고 더 감동적이거든요. 홍진경이 김치 사업하면서 수없이 협박을 받았다는 거, 어머니랑 진흙투성이 배추밭을 뛰어다니며 엄지발톱이 빠질 정도로 고생했다는 것도요.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시면 홍진경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단순한 예능인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사업가이자 어머니와 함께 기적을 만들어낸 효녀라는 걸 알게 되실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몰랐던 홍진경의 진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의 생각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도 힘이 날 것 같아요. 이제 홍진경 씨 이야기 들어가 보시죠. 1977년 12월 23일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울음소리와 함께 세상에 나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일남 일녀 중 첫째로 태어난 홍진경이었어요.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어머니 김진숙은 손맛으로 소문난 살림꾼이었죠. 김진숙은 시집 올 때부터 요리 솜씨가 남달랐어요. 특히 김치 담그는 솜씨는 동네에서 알아줄 정도였습니다. 조미료나 설탕 같은 첨가물은 일절 넣지 않고 오직 국산 농산물과 전통 방식만을 고집했어요. 음식은 정성이 반이다라는 게 김진숙의 철학이었죠. 어린 홍진경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는 어머니의 손길은 마치 예술가가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배추 한 포기 한 포기를 정성스럽게 다듬고 양념을 골고루 버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홍진경에게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홍진경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또래보다 훨씬 컸고 성격도 워낙 통통 튀었어요. 김진숙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죠. 워낙 통통 튀는 성격인 딸이 어릴 때는 마음 놓을 새가 없었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을 낼까봐 항상 조마조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숙의 마음속에는 딸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학교 공부는 안 했어도 책을 많이 읽어서 똑똑하고 명석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나중에 유튜브에서도 그랬어요. 누나가 갖고 있는 내공은 우리 가족들만 알고 있다고. 홍진경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끼를 보였어요. 집에서는 어머니의 요리를 도우며 자연스럽게 음식에 대한 감각을 익혔고 밖에서는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했죠. 키가 크고 당당한 성격 덕분에 자연스럽게 주목받는 존재였습니다. 1993년 홍진경이 고등학교 1학년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홍진경에게 뜻밖한 제안을 했어요. 진경아, 슈퍼모델 선발대회 같이 나가볼래? 너 키도 크고 예쁘잖아. 처음에 홍진경은 그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응했습니다. 모델이 되겠다는 거창한 꿈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친구와 함께하는 하나의 경험 정도로 여겼죠. 제2회 SBS 슈퍼모델 선발대회 현장은 홍진경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홍진경은 특별한 존재감을 발산했어요. 키 180cm의 긴 팔다리와 당당한 워킹은 심사위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베스트 포즈상, 홍진경.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 홍진경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저 재미로 참가했던 대회에서 상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홍진경은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진숙은 딸의 소식을 듣고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연예계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괜찮을까 싶었죠. 하지만 우리 딸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면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드디어 그녀는
1994년 한국인 최초로 베네통 모델이 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모델 일만으로는 뭔가 아쉬웠어요. 홍진경은 자신만의 색깔을 찾고 싶었죠. 그때 우연한 기회로 출연하게 된 버라이어티 쇼가 홍진경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키 큰 모델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유쾌하고 엉뚱한 매력이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어요. 홍진경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무대는 런웨이가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키꺽다리의 귀여운 덧니, 그리고 덤벙거리는 여자아이로 자주 봤었던 기억 안 나세요? 그때 SBS의 슈퍼모델로 뽑힌 사람들은 미모는 물론 참 개성들이 강했던 것 같아요. 여자들 키는 아담한 게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죠. SBS 슈퍼모델 출신들을 보면 홍진경 외에 이소라, 한고은, 김선아, 소희연, 이성경, 이다희, 한지혜 등이 있는데 거의 연예계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네요. 그만큼 미모와 늘씬한 키 개성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죠. 그런데 유일하게 배우보다는 개그 쪽이나 진행자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 홍진경과 이소라인 듯 해도 지금도 보면 홍진경은 참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죠. 개그 기질도 아주 수준 높게 타고난 듯 했었죠. 1990년대 중반 홍진경은 모델과 방송인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키 큰 모델로만 인식됐지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마다 보여주는 독특한 매력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무엇보다 홍진경만의 솔직함과 엉뚱함이 당시 예능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키 180cm의 긴 팔다리가 오히려 웃음 포인트가 되기도 했고 예상치 못한 리액션들이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했죠. 홍진경은 이 시기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나는 완벽한 모델보다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예능인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방송에서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공감을 주고 있었거든요. 이 시기 홍진경의 방송 활동은 단순히 출연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특유의 허당미와 솔직한 성격, 그리고 예상을 뒤엎는 반전 매력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홍진경이라는 브랜드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 쌓은 방송계 인맥과 경험들이 훗날 김치 사업을 시작할 때 큰 도움이 됐어요. 연예계에서 활동하며 만난 선후배들이 홍진경의 첫 번째 고객이자 홍보대사가 되어준 거죠. 홍진경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모델로 시작했지만 방송을 통해 진짜 내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나중에 사업을 할 때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었죠. 2004년 홍진경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집에 정착한 홍진경은 어느 날 어머니 김진숙이 만든 김치를 먹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 맛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김진숙은 그전에도 1년 정도 지인들에게만 김치를 조금씩 판 적이 있었어요. 집에서 직접 만든 김치를 지인들이 맛보고는 이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이야라며 극찬했거든요. 하지만 본격적인 사업은 생각도 못했죠. 홍진경이 어머니에게 사업 제안을 했을 때 김진숙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돼. 만약 실패하면 어떡해? 딸 이름에 먹칠하면 어쩌려고. 김진숙은 걱정부터 앞섰어요. 연예인인 딸이 김치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컸죠. 하지만 홍진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김치 맛 정말 자신 있잖아요. 조미료나 설탕도 안 넣고 이런 김치는 시장에 없어요.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분명 성공할 거예요. 그때 홍진경의 통장 잔고는 고작 300만 원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홍진경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김치 맛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김진숙은 한 달 정도 고민했어요.
딸의 간절한 마음도 알겠고 자신의 김치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지만 여전히 두려웠거든요. 정말 망신당할까봐 한 달 동안 도망까지 다녔어요. 집에 있으면 딸이 자꾸 사업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결국 김진숙은 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는데 어머니로서 응원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냈죠. 김치 사업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홍진경과 김진숙은 역할을 명확히 나눴어요. 마케팅이나 회사 경영하는 부분은 딸이 맡고 재료부터 제품 품질 관리, 레시피 관련된 일은 모두 엄마의 몫이었어요. 첫 번째 관문은 김치 공장 계약이었습니다. 평택의 한 김치 공장을 찾아간 김진숙은 자신의 레시피를 공장장에게 건넸어요. 레시피를 받아든 공장장은 잠시 살펴보더니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거 대박 날 수밖에 없겠네요. 김진숙이 어떻게 만들어 보지도 않고 아느냐고 묻자 공장장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조미료랑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죠. 요즘 이런 김치 찾기 힘들거든요. 본격적인 홍보를 위해 홍진경은 쇼케이스를 기획했습니다. 지인들을 초대해서 김치를 맛보게 하고 반응을 보려는 것이었죠. 빌린 식당에는 홍진경의 연예인 지인들이 모여들었어요. 엄정화, 최하정, 이영자를 비롯해 코미디언, 모델, 가수, 작곡가,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 잡지사 기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진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김치를 준비했어요. 김치 본연의 맛을 느끼라고 새우젓은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고 목을 축일 수 있도록 직접 담근 식혜도 함께 준비했죠. 드디어 시식 시간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김치를 맛보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최화정 씨가 어머니, 김치 맛이 살아있어요 라고 했고 이영자 씨는 엄마 김치 진짜 맛있어 그러더라고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모인 사람들 전부 김치가 맛있다며 싸달라고 난리였어요. 미리 소분해 포장해둔 김치를 한 봉지씩 챙겨보냈고 그 다음 날부터 신문과 잡지에 홍진경네 김치 맛있더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홈쇼핑 첫 출연이 다가왔습니다. 당시는 연예인들이 홈쇼핑에 출연하지 않던 시절이라 홍진경도 부담감이 컸어요. 그때 김치 팔면서 창피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용기 있는 도전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가능했죠. 첫 방송은 기적 같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나선 홍진경 앞에 완판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시청자들이 직접 맛을 보고 재주문을 하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함께 예상치 못한 시련도 찾아왔어요. 우리 공장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물질이 김치에서 나왔다는 협박 메일들이 연이어 날아온 거예요. 내일 내가 얼마까지 돈을 안 보내면 나는 모든 포털 사이트에 이걸 다 풀겠다는 내용이었죠. 홍진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돈을 준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게 나왔다면 내가 매를 맞겠다고 했죠. 끝을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연예계도 사업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협박들이 계속됐지만 홍진경의 신념은 확고했어요. 나는 연예인이다 보니까 결과 유무와 상관없이 이슈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연예인은 유죄예요. 하지만 정직하게 사업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믿었죠. 김진숙도 딸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힘든 줄도 모르고 공장과 배추밭에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었어요. 비온 뒤 질척한 배추밭을 얼마나 걸었는지 엄지발톱이 빠진 적도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 김치를 믿고 사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주식회사 홍진경은 안정궤도에 올랐습니다. 홍진경과 김진숙의 역할 분담은 더욱 체계화됐어요. 홍진경은 마케팅과 경영에 집중했고 김진숙은 품질관리이사로서 모든 제품의 품질을 책임졌습니다.
김진숙의 하루는 새벽 일찍 시작됐어요. 공장에 나가서 그날 사용할 재료들을 직접 점검하고 김치 담그는 과정을 하나하나 감독했죠. 기본만 하자. 수없이 하는 말이지만 정작 지켜지는 일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기본을 지켰죠. 김치 사업은 자연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계절마다 배추와 무의 상태가 달라지는데 그때마다 레시피를 미세 조정해서 일정한 맛을 유지해야 했어요. 김치의 핵심 재료인 노가리 육수의 노가리, 한약 재료로 쓰이는 팥뿌리, 고급용 중간 멸치, 고급 홍새우 등 총 8가지 재료를 정확한 비율로 넣어야 해요. 특히 2010년 배추 대란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배추 가격이 평소에 3,400까지 뛰었는데 그렇다고 김치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때 홍진경과 김진숙이 내린 결론은 사업이란 결국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일이라는 거였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좋은 재료, 정직한 맛이라는 철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품질을 낮추지 않았고 소비자들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정직함이 오히려 브랜드 신뢰도를 더 높였어요. 소비자들이 홍진경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속이지 않는구나라고 느꼈던 거죠. 김진숙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김치가 맛있어지게 도와달라고.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보답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홍진경의 김치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던 중 예상치 못한 큰 위기들이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2010년 배추 대란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태풍으로 배추밭이 망가지고 가뭄으로 무가 제대로 자라지 않는 일들이 반복됐죠. 특히 2024년에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어요. 홍진경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올해 배추와 무를 못 구해서 거의 품절 상태예요. 김치 언제 입고되냐는 고객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때 홍진경과 김진숙이 깨달은 것은 김치 사업의 본질이었어요. 사업이란 결국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일이더라고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더욱 힘든 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악의적인 협박들이었습니다. 홍진경은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협박을 받았어요. 우리 공장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물질이 나왔다며 돈을 요구하는 일이 수차례 있었죠. 그런데 홍진경의 대응이 놀라웠어요. 나는 단 한 번도 돈을 준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게 정말 나왔다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죠. 그렇게 끝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했어요. 이런 확고한 원칙이 있었기에 브랜드 신뢰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 대기업에서 홍진경의 김치 브랜드를 거액에 사겠다는 제안이 왔을 때도 거절했어요. 우리만의 철학과 가치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김진숙도 딸의 이런 신념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기도했어요. 하느님, 김치가 맛있어지게 도와주세요.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보답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2004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주식회사 홍진경은 꾸준히 연간 18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매출액이 무려 3,100억 원에 달하는 놀라운 성과였어요. 이는 대형 식품 회사들도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였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개인 브랜드로 이뤄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기업의 마케팅 파워나 유통망 없이 오로지 제품력과 홍진경 개인의 신뢰도만으로 만들어낸 성과였거든요. CJ 홈쇼핑, GS 홈쇼핑, 현대 홈쇼핑, 홈앤쇼핑 등 대한민국의 메이저 홈쇼핑에서 모두 판매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김치 매출 1위의 자리를 오랜 시간 지켜냈어요. 홈쇼핑에 나가면 여전히 완판 행진이 계속됐죠. 업계에서는 단순히 연예인 네임밸류라면 오랫동안 롱런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연예인 이름 걸고 사업하려면 홍진경처럼 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김치에서 시작된 사업은 점차 확장됐어요. 만두, 잡채, 갈비, 곰탕, 된장, 고추장, 각종 소스까지 다양한 식품군으로 영역을 넓혀갔죠. 그 중에서도 더만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홍진경 대표의 모친은 어릴 적 외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시던 만두 맛을 잊지 못했고 커서 더만두를 만들었어요. 모든 제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얼리지 않은 국내산 생돈육과 생야채를 사용하고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어요. 심지어 고기를 넣지 않고 식물성 재료로만 맛을 낸 비건 만두까지 출시하며 시대의 변화에도 발맞춰 나갔습니다. 김진숙은 이런 성과를 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에는 딸 이름에 먹칠할까봐 걱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 딸이 자랑스러워요.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니 감사할 따름이죠. 국내에서의 성공이 안정화되면서 홍진경은 더 큰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해외 진출이었어요. 하지만 이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무려 18년여간의 긴 도전이 시작된 거죠. 홍진경은 다량의 회사 소개서와 미국 투어 일정표를 마련하며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수차례 미국을 오가며 현지 유통업체들을 만났지만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죠. 가장 큰 걸림돌은 현지 법규와 통관 절차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이더라고요. 식품 안전 규정부터 포장재 기준까지 모든 걸 다시 맞춰야 했어요.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소송 문화였습니다. 홍진경은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미국은 고소 천국이라 무서워요. LA에 장사 잘 되는 음식점 하는 분이 직원을 가족처럼 잘해줬는데 나가자마자 이 가게 때문에 힘들어서 팔목이 나갔다며 고소했다더라고요. 하지만 홍진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웬만하면 다 고소를 한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 없어도 고소당하면 한국에서 기사가 홍진경, 미국에서 피소 이렇게 나잖아요. 그럼 제가 뭐 되게 잘못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진경의 신념은 확고했어요. K푸드의 시대가 열렸어요. 일식이 한창 유행할 때는 모든 스시집이 미국 전역에 생겼잖아요. 이제 한식의 시대예요.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대형 한인 마트 체인인 H마트에서 입점 제의가 온 거예요. 전체 100여 개 매장에 홍진경 덕임치가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LA 지역에서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오픈 첫날부터 현지 한국인들이 줄을 서서 구매했고 이틀 만에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정통 한국의 맛이라고 평가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계가 아닌 현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홍진경 김치를 맛보고 K푸드 최고 한국 김치 맛있어요 라고 감탄했다는 후기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왔죠. 2025년 현재 홍진경은 단순한 연예인이나 사업가를 넘어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업가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국의 맛과 정서를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김진숙은 딸을 바라보는 마음이 뿌듯하기만 해요. TV 방송부터 넷플릭스 예능, 유튜브까지 종횡무진 활약하는 딸을 보는 요즘은 감사하기만 해요. 우리 딸의 진가를 세상이 알아주는구나 싶어 내심 뿌듯한 마음도 들죠. 홍진경의 개인 유튜브 채널 공부왕 찐 천재는 현재 구독자 170만을 넘어섰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MZ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받아들이려는 모습이 오히려 더 재밌거든요. 김진숙은 딸의 유튜브 댓글도 전부 읽는다고 해요. 현재 홍진경은 미국 현지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유럽과 중동 진출도 계획 중이죠.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여전히 어머니 김진숙이 있습니다. 홍진경의 꿈은 이제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한국 문화의 세계화로 확장됐어요. 언젠가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홍진경 김치를 맛볼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것이 제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홍진경은 솔직하게 매출이 영업이익은 아니에요. 사실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라고 푸념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엄마 없이는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엄마의 정성과 손맛, 그리고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김진숙 역시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요. 딸이 어릴 때는 워낙 통통 튀는 성격이라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그 모든 게 딸만의 장점이었더라고요. 앞으로도 딸과 함께 더 큰 꿈을 이뤄나가고 싶어요. 300만 원으로 시작한 작은 김치 사업이 3,100억 원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일궈낸 신뢰와 정성, 그리고 변하지 않는 원칙이 만들어낸 진짜 이야기였어요. 홍진경과 김진숙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치가 더 이상 반찬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수출하는 문화가 된 지금, 더 큰 세상을 향한 그들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보답이 있다는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신념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보던 홍진경은 웃기고 솔직하고 친근한 언니 같은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치열한 삶이 있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특히 어머니 김진숙 씨 이야기는 저한테 큰 울림을 줬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그리고 자신의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고집. 그런 고집에서 이리 멋진 기업인과 장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홍진경 씨가 얼마 전에 이혼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는 남편과 우정으로 가겠다는 그녀의 깊고 터프한 생각을 존중하며 기업가와 방송인 그리고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가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새 영상을 맨 처음으로 받아보는 기회이며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꼭 눌러주시고 내일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